자, 같이 보자. 얘들아, 이 점을 뭐라 한다고? 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2여. 쌤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지, 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쌤은. 뭐 다른 선생님은 뭘 강조할지 모르겠는데 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보고도 대칭의 중심을 바로 찾아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얘가 0 되게 해주는 값, 마이너스 c지. 그치? 그 x의 개수가 1이고 분자의 x의 개수는 a죠. 전에 현덕아 네가 나한테 물어봤던 거. 이거를 요걸로 나눠가지고 몫을 여기다 쓰고 나머지를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게 분수에서 우리가 바꾸는 방법이었다고, 그지? 근데 빨리 바꾸는 법을 알려주면서 쌤이 그냥 요것분에 요거 하면 된다 그랬었지, 그지? 그게 그냥 a야, a. 근데 얘랑 얘랑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지. 그죠? 그래서 c는 얼마? c가 1이고 a가 2야. 이렇게 a, c는 금방 찾는 거고요. 그럼 b는 어떻게 찾느냐? 아, b는 이 점 있네. 0,0 지난다고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0 넣고 0 넣는 거야. 0 넣고 0 여기다 다 넣어야 돼. y도 0 넣고 x에다가도 0 넣으면 c분의 b가 되는데 c가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네? 그럼 b 값 얼마다? 0이다. 이렇게 a, b, c를 찾는 거예요. 자, 유제 8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유제 8번을 보면 얘가 2,2를 지나고야, 그리고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y는 1 이렇게 주어지면 대칭의 중심점은 마이너스 3,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c, 마이너스 c, a가 이 식에서 나오는 대칭의 중심인데 이거 같아야 되니까 a는 1, c는 3이다. 자, 그럼 b값만 찾으면 되는데 b값은 또 뭐로 찾는다? 대입해서 2,2 지난다며. 2 대입해보자. 2 대입해 c가 3이야. 그럼 5. 2 대입해 a가 1이야. 그리고 b 아직 몰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넘겨서 b는 8 나오네요. 됐죠? 얘들아, 대표이제 4번은 너무 쉽죠? 눈 있으면 풀어야지. 이 유리함수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래? a, b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때 a 값, b 값 구하래. 방금까지 쌤이 계속 강조한 애가 누구야? 대칭의 중심. 그 대칭의 중심 찾는 방법이 뭐다? 마이너스 5, 1분의 2 해서 2다. 끝! a는 마이너스 5, b는 2. 이해돼요? 이렇게 풀립니다. 유제 11번 한번 봐봐. 한번 해봐. 여기서 쌤이 니네 반한테는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반한테는 일부러 안 했고요. 걔네들한테는. 니들한테는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니들한테도 이건 안 했나? 했는데 시험 기간 때는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뭐 마침 니네 둘밖에 없고 니네 둘은 그래도 쌤이 생각하기엔 좀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니까 그 이해도가.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이걸. 자, 같이 볼게. 얘들아,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유리함수에서 대칭의 중심이 있다 그랬죠? 이 점을 통해서 이쪽에 있든 이쪽에 이렇게 그리자. 예. 이 점을 통해서 내가 대칭이라 그랬지. 내가 점대칭 도형이야. 맞죠? 그런데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칭이고 얘가 이렇게 대칭이야. 이 직선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포개지니까 또 대칭이야. 이해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다? 그냥 이 두 식에다가 각각 대칭의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5지. 그지? 이 마이너스 1,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자, 마이너스 1,5. 그러면 A는 4 나오겠네. 여기다 마이너스 1,5. 그럼 B는 6 나오겠네. 이해돼? 요거 알아두세요. 또 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나올 거예요. 지금 역함수 나왔네, 바로. 자, 이제 유제 13번 또 체크해놔. 딴 애들이 있으면 쌤이 이거 안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두세요.
딴 애들 있을 때는 그냥 요 지금 알려주는 거 요거 하나로만 하고 그냥 요대로 풀다 할 텐데 너는 곧 N반 갈 거고 쌤이 보자 넌 P반도 갈 수 있을 거 숙제만 좀 해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니까 딴 애들 오기 전에 빨리 이거 합시다. 자, 역함수라고 했어. 얘들아, 역함수 구하는 법 전에 한번 배웠죠? 앞단원에서 함수랑 역함수 단원 배우면서. 그지?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x랑 y를 그냥 다 위치를 바꾸자 그랬었어. 그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 상태로 바꾸면 얘네 되게 상당히 좀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바꿔줄 거냐?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할 거고 두 번째가 공식이 있어. 이 공식은 책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자. 연습 삼아.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줘.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빠르게 했나 그랬지? x-1 그대로 쓰고 여기에 뭐 쓴다? 요거분의 요거 3 쓴다고. 그지? 그리고 나서 분자에다 뭐 쓰냐? 이거 빨리 찾는 법이 뭐라 그랬어? 이 숫자 1에서 얘네들 곱한 거 뺀다 그랬죠? 4야. 야, 이거 빨리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뭐 니네는 이게 2학기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서 천천히 해도 되지만 이거 명심하세요. 니네가 이제 3월 이거 나랑 특강만 하고 이제 수업 안 하고 너 올라가서 안 하고 너는 아니니까 안 해서 지금 내가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야. 요거잖아. 그죠? 요렇게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걸로 이제 x, y를 바꿔. 역함수 x는 y-1, 3 이렇게. 이게 역함수인데 y는 꼴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넘겨서 이렇게 바꿔주고 위아래 둘 다 바꿔줘. 그러면은 4분의 y-1은 x-3분의 1 되겠지? 4, 1로 보내줘. 그럼 y-1은 x-3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y는 x-3분의 4에다가 더하기 1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역함수 구하는 거야. 선생님 일부러 빨리 한 건 너네들은 이게 계산할 수는 있잖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하는 게 좀 편하다는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x, y 바꾸는 건 할 수 있죠? 그죠? 이건 그래서 굳이 니네들이 안 외워도 돼. 역함수 구하는 거. 근데 공식은 좀 외워놔. 왜? 공식은 좀 간단합니다. 책에도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요. 그냥 이거야. 얘네도 위치 바꿔. 이렇게 위치 바꿔.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위치 바꿔주면서 부호도 바꿔줘. 그게 끝이야. 이게 역함수야. 알겠어요? 이게 역함수야. 왜 그럴까 생각해봐. 왜? 왜 그럴까? 왜? 대칭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아까 원래 함수의 대칭의 중심은 1,3이죠. 그죠? 뭐 다른 원리가 더 들어가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1,3인데 얘가 역함수로 바뀐다는 건 역함수라는 건 뭐야? 그래프상에서는 그림상으로는 기하적으로는 표현을 쓰는데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인 거지. 선대칭인 거지. 그럼 1,3이 니네 다 배웠어. 이거 2학기 거 특강하면서 맨 앞부분에서 대칭 이동할 때 y는 x로 대칭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y랑 x 위치를 바꿔준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쓸 때도 x랑 y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바꾸면 어떻게 돼? 3,1 되겠지. 이게 대칭의 중심인식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여기 숫자 찾는 건 좀 별개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다. 알겠죠? 그럼 외우기 편하죠? 그럼 A, B, C 다 찾았네. 이건 문제 그냥 여기서 끝. 자, 12번. 자, 12번에서 이거를 좀 까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찍고 가는 겁니다. 합성이야, 합성. 일부러 이렇게 썼어, 쌤. 책엔 이렇게 안 나와 있지? 동그라미라고 나와 있어, 그지? 근데 쌤은 일부러 속함수, 겉함수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합성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속함수와 겉함수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원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 F 합성 G랑 G 합성 F가 성립 안 해. 특별한 경우에만 해요. 근데 지금 그 특별한 경우래. 근데 특별한 경우기도 한데 더 특별해. 또 뭐가 특별해? X가 튀어나와. 자, 기억해야 돼. 합성함수에서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X가 튀어나온다. 얘 항등함수야. 항등함수가 튀어나오게 해주는 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X는 FX의 역함수란 뜻이야. 그럼 이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위치 바꿔. 부호 바꿔. 끝. 이게 GX야. 자, 유제 12번은 이렇게 구하면 끝나지. 끝이야. F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래. 그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란 뜻이야. 그러면 F 역함수 구하는 공식을 써봐. 이게 되어야겠지. 이렇게 풀어도 돼 그냥 이 문제.
그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A가 마이너스 4지. 이 끝인데 쌤이 여기서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봐봐. 아까 말했어. 자,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쌤이 이 대칭의 중심 하나 딱 점 찍고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떤 직선이 있다 그랬어? 기울기가 1이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얘네들에 의해서도 얘네가 대칭이라 그랬지. 선대칭이라고. 그지? 아까 첫 문제 하면서. 근데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누구에 의해서 대칭이라고? 요 y는 x. 요 y는 x라는 애에 의해서 대칭인 거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프 상에서. 그치? y는 x도 기울기가 공교롭게도 뭐야? 1이네? 그러면 어떤 유리함수 중에서 대칭의 중심이 요런 데 찍혀 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요런 데 찍혀 있다. 어떤 유리함수인데 대칭의 중심이 여기 찍혀 있어. 이 직선 위에. 그러면 얘랑 얘에 의해서도 대칭이겠네. 그럼 그 유리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 당연히 얘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이 점을 지나는 애가 y는 x야. 이 y는 x에 의해서 대칭이라니까 얘가. 그럼 자기 자신이 뭐다? 자기 자신의 역함수라고. 이거 이해돼? 현우 돼? 안 돼? 가도 돼? 잘 안 돼? 자, 다시. 유리함수라는 건 이 점에 의해서 대칭이기도 했지. 점대칭이기도 한데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 이 두 직선에 의해서도 대칭이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근데 기울기 1인 직선 중에 이런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y는 x. 근데 그 대칭의 중심이 만약에 이 y는 x 위에 있어. 그러니까 y는 x가 이 대칭의 중심을 지나.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이 y는 x에 의해서도 대칭인 거잖아. 아까 말했듯이 같은 거잖아. 그죠? 근데 y는 x에 의해서 대칭인 거면은 뭐라고? 자기 자신이 역함수라고. 그러니까 y는 x 대칭인 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 조금 알아둘 거 뭐냐? 유리함수에서 해야 돼. 유리함수에서 자기 자신이 역함수다 라고 하면 땡, 땡을 지난다. 이렇게 해주면 돼. 더 정확하게 좀 말해주면 요거, 요거잖아 지금. a, 4. 이게 누굴 지난다? y는 x를 지난다.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이 어디를 지난다? 대칭의 중심이 y는 x를 지난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얘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구나 라고 알면 돼요. 뭐 이거 아니어도 이걸 몰라도 문제 푸는 문제들이 꽤 있고 지금 이것도 몰라도 풀 수 있잖아. 몰라도 그냥 간단하게 풀려. 근데 엄청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 요걸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까먹을 것 같아서 딴 애들한테는 굳이 안 알려줍니다. 그냥 뭐라고? 지금 쌤이 중요한 게 무리식에서는 그냥 유리화만 잘해주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무리수 배울 때 분모의 유리화 배웠지. 근데 이젠 분자도 유리화 하는 거야. 그냥 루트 보이면 유리화 한다 치는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냥 무조건 한다 생각해도 상관없어. 자, 유리화를 해줘보자. 얘랑 부호 다른 거 곱해주는 거지. 이거 합차공식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 요거 제곱에서 요거 빼니까 2네 2. 이게 끝이다. 그죠? 그 다음에 x에 뭐 넣으라고 돼 있나? 쌤이 그걸 안 썼네? 그냥 간단히 하시라고 하면 돼 있네. 그럼 이게 끝이에요. 여기도 그럼 봐봐. 얘네들도 유리화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거 가운데 부호 다른 거 곱해줘야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마침 서로의 분모네. 그지? 통분하면 되겠네. 자, 통분을 한다 치면요. 얘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길 거고 분자에 얘는 이렇게 쓸 거야. 분모는 어떻게 돼? 얘네들 곱한 거 1에서 빼기 이거네. 얼마야 이거? 얼마죠? 얘네들은 사라지고 분자 2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무리식은? 무리식은 어려운 게 없어. 특별한 기술도 없어. 여러분도 다 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게 대충 넘어가는 거.
유리식은 좀 내가 몇 개 알려줬잖아, 그죠? 번분수하는 거, 그리고 부분분수하는 거. 자, 그다음 요거 얘도 별거 없습니다. 뭐부터 하자? 유리화. 유제 3번이야, 유제 3번. 유제 3번도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 유리화부터 할 거예요. 그럼 fx는 유리화를 해주면 이거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단 말이야. 그럼 분모가 1이야. 분자는 뭐가 되고?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요게 되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을 하나씩 넣어봐. 자, F1 써볼게요. 색깔 좀 바꿔서. F2는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루트야, 여기. F3은 요거야. F4는 요거야. 점점점. F16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지워진다는 게 눈에 보여요? 얘네들 다 더하고 있잖아. 더하면 얘랑 얘 지워지고 얘랑 얘 더해지고 얘랑 얘도 지워질 거고 얘랑 얘도 지워질 거야. 남는 애가 루트 16과 1도 지워졌네. 끝이네. 4다 4. 다 지워졌네요. 남는 애가 0 남긴 하는데 다 지워지죠. 0은 0이니까. 그죠? 이렇게 유제 3번이 풀립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대표 예제 2번도 한번 봅시다. 얘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유리화. 얘는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둘 다 하시면 돼요. 얘는 분모 분자 유리화를 둘 다 하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분모는. 여기서 요거 빼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 놓고 분모 분자 거꾸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맞냐 이거? 근데 둘 다 해줘봤자 이렇게 뺑뺑 도네? 쌤 실수. 하나만 하자 그러면. 이거 뺑뺑 도는 걸 확인했으면 하나만 합시다. 그냥 분모만 하자. 둘 다 하는 것도 있어서 쌤이 지금 실수한 겁니다. 자, 하나만 해. 분모만 해. 분모. 그럼 분모 마이너스 2 되죠. 위에는 이제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요거의 제곱이 되면 요거 제곱해서 x-1 써주고 요거 제곱해서 x 플러스 1 써주고 얘네들 곱해서 2배 루트 x제곱 빼기 1 되겠다. 안에 거가 x-1이랑 x 플러스 1 곱해주는 거니까. 요런 다음에 좀 보자면 요거 2x고 요거 2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이거다 대입하면 되겠다. 루트 5를 대입합시다. 루트 5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2루트 5가 되고 여기는 2하고 루트 5를 집어넣어주면 5가 되지. 4네 4. 그럼 8 플러스 2루트 5가 나올 건데 이걸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답 맞냐? 뭐 하나 틀렸다. 약분하면 여기 아닌데? 뭐가 틀렸냐? 쌤 어디서 틀렸냐? 8이 아니구나. 네. 여기가 틀렸네요. 네. 쏘리. 2네. 2가 아니라 4네. 여기가 2죠. 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가자. 3번. x가 4 플러스 루트 2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루트만 남겨놓고 넘겨. 이 중학교 때도 있었어. 이 문제가 똑같이. 그 제곱해. 이렇게. 그럼 요게 나왔는데 얘랑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 식을 좀 바꿔주면 됩니다. 요 식 바꿔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좀 어렵거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쓰세요. 현우 너한테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식을 요걸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랑 그걸로 찾는 게 빠를 수도 있고요. 너한테는. 자, 현우 맞춤으로 해볼게. 쌤은 그렇게 안 해요 원래. 근데 이제 딴 애들이 좀 있어서 너한테 지금 너네 둘밖에 없으니까 가연이도 아마 이해할 것 같고 얘를 얘로 나눠봐. 그럼 몫이 1이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거 빼면은
x 마이너스 7이지. 그러니까 요 식을요 우리가 검산식으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7이네 라고 해준다고. 근데 이 몫이 얼만데 지금? 몫 앞에 있는 얘가 얼만데? 2잖아. 얘 2로 바꿔주는 거야. 2 더하기 x 빼기 7. 그러면 x 빼기 5가 되죠? 여기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거? 니네들은 이게 이해되면 이걸로 하세요. 다른 애들한테 좀 다르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딱 모양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꾸냐? 얘들아 그냥 x제곱이 있잖아. 8x 마이너스 14를 x제곱에다가 넣어 라고 해서 풀 수도 있어.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근데 너는 지금 전에도 요 나누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너는 좀 더 쉽지 않을까? 네가 느끼기에는 뭐가 더 쉬워? 나누기가 쉬워? 이렇게 바꿔서 넣는 게 쉬워? 숫자가 작으면 나누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는 이해는 되긴 하죠. 이게 나누는 게 직관적으로 막 다가오죠. 근데 나머지들은 사실 그게 안 되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걔네들 다 이거 언급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다른 문제에서는 되게 복잡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유제 5번도 한번 해보자. 이건 어떨지 모르니까. 풀어봐야 알거든, 쌤도? 딱 보고 바로 안 나올 때가 많아서. 자, 요 모양이 나왔죠. 그럼 이제 요거에서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나눠도 돼. 근데 이 모양 바로 보이지 않아요? x로 빼내면 요게 좀 보이지 않아? 그치? x 다 빼내면 더하기 1까지. 그치? 이걸 보고 이렇게 풀어도 돼. 쌤 몇 가지만 할래요. 2x가 2네요. 그치? x제곱 더하기 2x가 2잖아. 여기서 1 넘기면. 여기다 2 넣는 거야. 2 빼기 2네? 0이네? 싹 사라져서 1이다 답. 이렇게 해도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중학교 때 했던 방식대로 하면요. 얘를 또 넘겨. 이게 이미 0이죠? 방금 쌤이 묶은 거에서 얘네가 보였는데? 얘네가 0이네? 이렇게 해도 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식 변형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리함수라는 건 무리식으로 된 함수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 무리식 중에서도 보통 이것만 다룰 거예요. 안에 1차로 된 거. 2차까지는 안 다룰 거야. 잘 안 나와. 가끔 뭐 어려운 문제에서 2차처럼 보이는 게 나올 거긴 한데 대부분 뭐 할 거다? 그냥 1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써져 있을 겁니다. 뭐 A, B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P라고 쓰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할 거고요. 이걸 우리가 기반으로 많은 걸 좀 외울 거야. 맞죠? 그래서 좀 외울 게 있긴 합니다. 얘는. 그리고 얘들아 이게 뭐야 또? 함수지. 이름에 함수가 붙었으면 뭐가 중요하다? 정의역이 중요하다. 정의역, 치역. 얘는 점근선이 없어요. 점근선이 없고 정의역만 한번 따져보자. 원래 그냥 다항함수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데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야. 얘는 그럼 어떤 제한을 갖고 있냐? x가 음수가 될 수 없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이 음수가 될 수 없어. 여러분들 루트 배울 때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무슨 수라고 배웠어? 허수라고 배웠지. 허수는 그림에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었죠. 좌표로 나타낼 수가 없었지. 왜 대소관계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영역에서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잖아. 함수라는 거는 대응한다라고 할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실수에다 그림 그릴 거고 할 거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얘도 정의역이 뭐여야 한다? 얘 기준으로 얘기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 6, 7, 8을 하나씩 넣어보잖아? 그럼 이 그림을 대충 그려주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무한히 올라가. 좀 천천히 올라가지만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y 치역값도 뭐냐? 요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생기는 게 뭐냐? 여기서 헷갈리는 거 생기는 게 뭐냐?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가 있고, 4개가 존재합니다. 이 4개가 존재해. 방향이. 그럼 치역값이 어떻게 돼? 정의역값도 여기 조금씩 달라지지. 이쪽으로 가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y값도 이렇게 아래로 가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치역과 정의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지금 쌤이 딱 마침 기본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0,0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이걸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리함수에서. 뭐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시작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죠? 시작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시작점에서부터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일사분면이네? 뭐 나중에 평행 이동했을 때는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일사분면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걸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일사분면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지? 일사분면으로 가지. 우리 일사분면의 좌표는 다 뭐야? 이거지. 이사분면의 좌표는 뭐야? 이거지. 3사분면의 좌표는 뭐야? 요거지. 4사분면의 좌표는 요거란 말이야. 그지? 이거 다 이해되죠? 얘는요.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동 평행이동 안 했으니까 x 옆에 뭐 안 붙었고 맨 끝에 숫자도 안 붙은 거야. a만 b만 있어. 둘 다 양수여야 돼. 얘는요. a는 음수고 b는 잘못했다. a가 여기여야 되는데 b가 양수고 다시 x 앞에가 음수고 루트 앞에가 양수여야 돼요. 지금 쌤이 여기다 원래 a 쓰고 여기 딴 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놔서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 따라서 외우려면 헷갈리니까 뭘 외우는 게 좋냐면 x 앞에 개수 있지. x 앞에 개수. 이게 x의 부호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얘잖아, 얘. 이게 x의 개수인 거잖아, 그죠? 얘가 음수니까 얘도 2사분면처럼 이렇게 똑같이 간다. 이 루트 앞에 있는 거 있지, 루트 앞에 있는 개수, 숫자. 이거의 부호가 y의 개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y의 부호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마이너스면. a도 음수, b도 음수일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a만 음수, b는 양수 이렇게 되겠지. 이 부호 정하는 거, 방향에 따라서 부호 정하는 거,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루트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이걸로 따지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랑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있자. 자, 그리고 요 b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하게도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뭐다? 시작점이 어디로 가는 거다? P, Q로 땡겨지는 거다. P, Q가 땡겨지니까 정의역이랑 치역이 이제 달라질 거야. 정의역 X바, 치역도 Y바 이렇게 써주고 X가 P랑 연관이 있을 거고요. Y는 Q랑 연관이 있을 건데 이제 이 B의 부호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크냐 작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어? 아직 쌤 부동 안 그린 이유가 뭐다? X가 B의 부호가 플러스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B가 음수야. 그럼 이렇게 작다라고 나오는 거고 이 A가 음수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A가 양수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가 무리함수 전부입니다.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역함수 부분 나올 거고 할 건데 이것도 이제 문제로 풀면서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요거 보면 정의역과 치역과 그래프 그리라고 돼 있지? 자, x축, y축 대충 그리고요. 여기에다 뭐 넣어야 0돼요? 3분의 1 넣으면 0되죠? 네. 3분의 1, 요거 쓰면 돼, 그냥 뒤에 있는 숫자. 이거 0 됐을 때 남는 숫자. 3분의 1, 2네? 여기다 점 찍고 4가지가 있다 그랬지?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간다고.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뭐로 따진다 그랬어?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플러스네.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이것도 플러스네. 둘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끝. 그럼 정의역은 x바 x
얘가 지금 3분의 1보다 어때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크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치역은 y바라고 쓰고 여기 2였지. 2보다 위로 올라가고 있지. 얘도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시작점 가지고 우리가 쓸 건데 크다, 크다라고 해주는 건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한번 그려보자. 얘 0대기 하는 값이 얼마야? 2네, 2. 그럼 얘 그리면 x값 2일 때 y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네. 2, 마이너스 1.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점을 찍은 다음에 얘도 네 가지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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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중에서 얘는 어떻게 따진다? x 앞에 숫자가 누구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왼쪽으로 갈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왼쪽 아래로 가야 돼, 이렇게. 어떻게 따진다고? 풀풀, 마풀, 마마, 풀마. 이렇게 된다 그랬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따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따진다 그랬어. 근데 그게 x의 개수, 루트의 개수로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은 끝났고 정의역은 x바 x가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면 되고 치역은 y바 y가 마이너스 1보다 얘도 아래로 내려가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유제 2번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돼 있네. 요거 봐봐. k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하면 이거거든 이거?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쉽죠? k 얼마? 마3.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다? 아, 평행 이동하면 x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구나. 루트 앞에 개수도 똑같아야 돼 사실. 겹쳐지려면. 그런 다음에 a가 얼마여야 할까?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아, a 2네.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이게 끝입니다. 자, 대표 예제 2번 봅시다. 대표 예제 2번을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4x 플러스 8 더하기 1. 근데 얘는 정의역이 그냥 아무것도 안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어. 그럼 그냥 우리 뭐 하면 되냐? 마이너스 2랑 2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넣어봐. 얼마야? 0이지. 여기는 1이네. 1 나왔어. 2 넣어봐. 마이너스 3이네. 이 사이에 낀다 하면 끝이에요. 두 개 나온 걸로 무조건 사이에 껴, 얘는. 무리함수는요, 끊어지거나 하는 게 없어서 무조건 이렇게 뭐 한다? 사이에 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 그럼 얘가 무조건 최소값. 얘가 무조건 최대값이겠네. 중간에 다른 값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 더 크거나 작은 값이 없다. 그림 봐봐, 그림. 그림 그려도 그렇잖아. 이어져서 쭉 가잖아. 자, 그럼 유제 6번 봐봐. 최소값이 0이래. 최대값 구하래. 얘 그래프 대충 어떤 모양인지만 생각해보자. 자, x 앞의 개수가 2야. 양수네. 루트 앞의 개수 음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사분면의 1로 가야 돼? 4사분면 쪽으로 가야 돼. 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왼쪽일수록 제일 큰 애일 거고 5가 될수록 제일 작겠네. 그러니까 5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이게 최소값이라고. a가 4야. a 4인 거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네. 그럼 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해서 2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에는 그냥 끝점이 뭐다? 끝점이 최소값, 최소값 갖는 그 x값인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대표 유형 3번. 오늘 무리함수까지 끝내서 이 특강 끝낼게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책 정리 좀 하고 새 책 나오는 게 그때쯤 오면은 그 새 책도 좀 나눠주긴 할 건데 오늘 뭐예요? 이건 복습 삼아 하는 거고요. 얘들아 이거 쉽죠? 왜 쉬워? 여기 끝점 잘려있는 점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작점이라 부를 건데 시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만들 수 있어야 돼?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최고창의 개수는 a니까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고 얘가 어디 지나 지금? 0,2 지나죠. 0 넣고 2 넣어요. 0 넣었어. 그럼 루트 3a잖아. 넘겨서 제곱하면 a3이다. 다 찾았죠? 다 찾았으니까 넣어서 전개해주면 되겠네. 전개해주면 3x 플러스 9 빼기 1이 요거니까 a는 3, b는 9,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여기서 찾으려고 역으로 나가도 되는데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a하고 x하고 여기가 a분의 b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a분의 b라는 분수가 나오니까 조금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그림 보고 다 찾아내는 게 뭐하다? 더 쉽다. 이 문제는. 됐죠? 자, 4번 가자. 얘는 뭐 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거지. 역함수 구하는 건 우리가 아까도 했었어. 어떻게 했어? 그냥 y랑 x랑 바꾸면 돼. 끝.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다 끝까지 봐. 이렇게 바꾸는 거고 넘겨서 x 왼쪽을 지우자. 자, 요거에서 x 더하기 2가 루트 y 더하기 1이고 제곱을 해주면 y 더하기 1이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네. 그리고 넘겨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 여기서 니네가 딱 느끼는 게 뭐야?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 근데 2차 함수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애야? 지금 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고 이렇게 생긴 애잖아. 말이 돼, 안 돼? 이거 역함수 가질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없죠? 네. 왜?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 갖는데 두 점 만나잖아.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역함수가 있대. 우리가 이거 역함수 단원에서도 공부했었는데 언제 역함수가 될 수 있었냐면요.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딱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던가 아니면 여기 이후로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여기 이후로만 그리는 거야. 일부분만 그리면 어떻게 된다? 역함수가 될 수 있었지. 지금 딱 그 꼴인 거야. 자,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정의역이 어떻게 돼?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원래 함수에서. 그러면 역함수로 바꿨을 때도 이거 문제에서 했었어요, 전에. 정의역, 치역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요 함수의 정의역, 치역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쓸 거냐?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요. 요거 가져오는 거야, 요거. 치역을 가져올 건데 y 대신에 x로 바꾸면 돼. 역함수로 바꿀 때 우리가 그렇게 바꿨으니까. 치역은 요거를 가져오면 돼. 이렇게. 그럼 얘들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이것보다 커야 된다네? 그럼 이것만 그리란 소리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야, 얘들아. 네. 알겠어? 알겠어요? 자, 그럼 얘도 역함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라고 할 때만 구하는 거고 구하라고 안 돼 있으면 안 구한다 했어. 자, 봐봐.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 줄 거고요. 제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2와 2 마이너스 6 될 거고요. 그치? y는 어떻게 되냐? 2분의 x제곱 더하기 3 되겠네. 근데 이것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정의역, 치역 써줘야 한다. 정의역. 여기서 정의역 뭐 가져와봐. 어떻게 돼? 자, 원래 여기서 정의역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이 루트 앞에가 음수지. y가 0보다 같다였어. 근데 이걸 여기로 가져와야 된다고.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이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돼요. 자, 유제 12번 봅시다. 자, fx 무리함수인데 얘가 자신의 역함수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올 때 99% 쌤이 뭐 한다 그랬어? 얘랑 얘를 역함수 구해가지고 얘네들 같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 그럼 복잡해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쌤이? 얘랑 같다라고 하라 그랬어. 99%의 문제는 증가함수일 때는 100%고 무조건 얘랑 만난다 그랬지, 역함수일 때. 그럼 얘랑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끝이야. 4. 제곱해.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 되네. 그럼 x는 0 또는 5야. 그죠? 그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0이랑 5,5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정의역이 얼마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죠.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죠. 0,0이 나올 수가? 이 0이잖아. 여기 y좌표가. 없지. 그러니까 답을 뭐만 쓰면 된다? 5,5만 쓰면 된다. 선생님 왜 그런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봐 얘. 그림을 한번 그리면 마이너스 4,2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0,0은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면 우리가 여기서 제곱을 해버렸지. 제곱을 하면 그 순간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것도 따로 생겨요. 가상의 선이 생겨버려. 제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생겨버렸기 때문에 여기 얘가 0,0을 지나는 거거든. 그래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 되게 중요하다. 무리함수에서. 요거까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자. 자 보자. 요거부터 그릴 겁니다. 이거는 주황색으로 그릴게 쌤이. 그럼 마이너스 3,0이죠 시작점이. 이 0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때 y값은 0이니까 그럼 뭐 대충 여기다 점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위로 쭉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는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지만 x 플러스 k지. 얘는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가 1이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자, 만난다 그랬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가다가 여기 접하는 거 먼저 찾고 접하는 거 먼저 찾아 2번인데 이것보다 좀 더 내려가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하나, 둘. 그러다 어디까지 만나냐면 이 점 지날 때까지. 이 점 지날 때까지 만나고 그것보다 더 내려가잖아? 그럼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그때는. 접하는 게 아니었지 문제가. 쌤이 접하는 걸로 바꿔버렸네. 이거 한 점이라고 했네. 그래서 얘가 두 번째인 겁니다. 접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럼 우리가 구해봅시다. 둘이 같다라고 하면 돼요. 문제 푸는 건 2차 함수랑 똑같아. 같다라고 해 일단. 루트 제곱하자. x 플러스 3이 x제곱 2kx k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 넘겨.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거의 x값이 두 개 나온다라는 소리야. 그죠? 그럼 판별식 쓰는 거죠 여기서. 판별식 써서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해보자. 자, 크다라고 해봐. 판별식은 또 이거의 제곱이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그리고 요거 4배 곱해서 빼주면 되겠다. 이거 없어지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13 나오네? 이게 0보다 크니까 k가 4분의 13보다 크다라고 나온단 말이지. 그죠? 이러면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죠? 맞지?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답 봐봐. 아닐 거야. 오, 큰일 날 뻔했다. 답 봐봐. 아니죠? 뭐라 써있어? 4분의 13이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맨 밑에 1, 2, 3번 해가지고 1번에 답 봐봐. 하나 더 있잖아. 여기 끝에. 여기에 뭔가 붙어있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붙어있잖아. 그죠? 이게 왜 나오는지 이제 알아야 돼. 이것까지 찾는 거는 우리가 문제 없었어. 쌤 이게 왜 붙죠? 그냥 4분의 13보다 작으면 이거 다 판별식 이건데. 아까 쌤이 미리 힌트를 좀 줬어. 뭐였냐? 이 식에서 우리가 같다라고 한 다음에 제곱을 했지. 제곱을 하면 어떤 게 생기는 거라고 그림에서? 이 가상의 점선도 생겨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4분의 13이라고 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그린 거 요거만 볼게요. 요거 봐봐. 빨간색이랑 얘랑 만나지. 이쪽으로 가도 빨간색이랑 얘랑 만나지. 그래서 저게 4분의 13보다 작다가 하면 이 빨간색까지 만나는 것까지 계산이 돼가지고 요것만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은 생각해야 돼, 안 생각해야 돼? 없는 애잖아. 없는 애인데 제곱하면서 생긴 애라고.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면 안 되는 애지.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만? 요 점 지날 때까지만. 요 점 지날 때까지만 얘가 두 점에서 교점을 지난다.
요 점 지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넣어요.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3,0을 넣어요. 그럼 얼마야 K가? K가 3 나오지?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 점의 좌표를 넣는 거야. 그럼 K가 3 나왔지? 그것보다는 K3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초록색 이거 지난다는 거야. 그것보다 크고 이 접할 때가 4분의 13이잖아? 그것보다 작을 때 4분의 13보다 작을 때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무리함수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거야. 실수로 빼먹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요거 잘 체크해줘. 자, 1번 답은 그래서 요겁니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3보단 작다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좀 더 쉬워. 접하는 거 먼저 찾아봐. 이쪽에서 접하지. 아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 K가 4분의 13일 때. 선생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요거 봐봐, 요거. 주황색 한 점에서 만나잖아. 이 빨간색은 원래 없는 선이라 그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K가 3보다 또 작으면 돼요. 이 3보다, 약간 이것보다 작으면, 이것보다 아래로 가면 다 한 점이니까 또. 이해되죠? 이 답이 이거예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이제 또 반대로 가면 돼. 4분의 13보다 크면 돼. 4분의 13보다 크면 이렇게 위로 그려질 거니까 얘랑 안 만나잖아.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다. 여기가 무리함수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랑 A는 요거. 집합이라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다 무시하고 이거만 봐. 나중에 이게 니네가 완벽히 이해되는 날이 올 건데 지금은 그냥 얘랑 안 만난다는 뜻인 거야. 이 그 뜻인 거야. 알았죠? 쌤이 지금 막 이게 요거고 요 좌표를 뜻하는 거고 이 좌표가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샬라샬라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얘네들이 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걸로 알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MX랑 요거랑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일단 하고 얘네들이 교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잖아. 제곱해 일단. 이렇게 나오죠? 단쪽으로 넘겨. 제곱이 빠졌네. 여기서 이제 얘가 뭐다? 접점부터 찾아봐. 접점을 찾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한 별씩 써서 0이다라고 하죠. 자, 짝수 한 별씩. 1 빼기 4m 0이다. m이 4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거야. 딱 한 점에서. 제곱 아니에요? 어디? m 제곱이네. 쏘리. 네. 그러네. 그러면 2분의 1. m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 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야, 이제. 얘가 2,0에서 꼭지점을 갔죠? 그리고 x의 개수는 플러스인데 루트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니까 그럼 풀마라고 했지. 풀마면 4사분면이지. 4사분면 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요런 그래프입니다. mx는요? mx는 뭐야?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네. 그죠? 끝났네. 2분의 1일 때, 이게 2분의 1일 때야? 안 만나지? 안 만나. 근데 이거일 때만 안 만나? 아니요. 여기서 더 내려가도 더 안 만나? 계속. 어디까지 안 만나? 0이 될 때까지. 0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m이 그럼 뭐만 되면 된다? 양수기만 하면 되겠네, 일단. 0보다 크면 무조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치? 음수일 때 보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음수일 때는 무조건 만나고 시작하지. 만나다가 2분의 1일 때까지 만난다고. 2분의 1일 때 여기서 하나 접할 거야. 그리고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면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안 만나.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될 거고 요거네, 요거. 끝.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이제 책 정리하세요. 문제를 쭉 풀어. 이번 주까지 다 끝내자. 그리고 수요일에 또 뭐 할 거냐면 그 전체 이거 2학기 거 테스트 한번 볼 겁니다.